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주요 사회복지계 인사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해 올해 우리 사회복지의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밝은 복지 사회를 위하여! 범사회복지계가 힘찬 각오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4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차은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과거 사회복지 발전 과정을 돌아보는 한편 미래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사회복지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차 회장은 특히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간을 새로 짜는 큰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정관계와 사회복지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올해 서울에는 즉시콜이 도입됐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를 돕고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즉시콜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전 미리 접수를 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올해부터 대기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즉시콜의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이용 당사자의 목소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에는 운영상의 편의와 종사자 의견만 반영됐다는 것. 이들은 즉시콜 운행 등을 언급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차량 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한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5조 원이나 낮에는 그나마 생각보다는 바로 10분 안에 대처가 되는 것 같지만 밤에 야간에는 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건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갑인 거고 누가 정말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운영돼야 되는 건지. 장애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 이용 고객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재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운영 개선 시스템 개발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장현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설 공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자연과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쭉 듣는 회의를 2월 중에 회의를 열어서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장콜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 중심의 장콜로 해나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2월 말로 합의한 회의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새해부터 공공기관들이 장애 유형별로 새롭게 시작하는 행정 서비스와 안내서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국민들이 금융생활에서 알아둬야 할 정보를 모은 금융닥터 1332. 금융감독원이 새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 요령과 금융거래 시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달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국세민원 증명 16종에 대해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장애 유형별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발달 장애 자녀를 둔 가족에게 생애 주기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발달장애인 가족 가이드북을 내놨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팁을 제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유의사항과 도움되는 정보들을 수록해서 이처럼 새해부터 공공기관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제공되는 기관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부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2006년 이후 설치된 역사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해 도시철도 건설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 비용을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 지원해야 합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과거에도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 후 식판을 정리하는 보육교사가 한 여자아이를 끌어당깁니다. 남긴 음식을 본 교사는 아이와 한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음식을 다시 먹게 하지만 아이가 뱉어냅니다. 그러자 교사가 순간 여아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치고 아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기겁한 어린이는 한동안 넋을 잃고 쓰러져 있다. 교사 앞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고 식판에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4살 A양이 보육교사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아동 심리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요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남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치환 기자입니다. 128명의 인명피해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고층 아파트 화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38분경 경기도 양주시 삼승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체장애인 황 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황 씨의 누나도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분 만에 진압됐지만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셔 7층에 살던 김 씨 등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화재 현장의 방 입구에는 가구가 쓰러져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황 씨가 발견된 방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고 양초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동생의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 대방동 성당이 전국 천주교 성당 중 처음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미사를 오는 3월 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 미사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미사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명을 모집합니다.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부터 4개월간 지역특화 자원개발을 비롯한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되고 근무 시간은 주당 26시간에 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시민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19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5년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양성교육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모집 대상은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세 이상이며 4급에서 6급의 시각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초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운영하는 방역초소는 기존 5곳에서 모두 7곳으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 차량이 소독을 거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2개의 농가의 돼지 총 603두를 살처분했고 FRP 저장조 4개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메모를 완료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1080호 일명기사에서는 광주시에서 진행된 2014년도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뇌변변 장애인 응시생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은 2차 면접에서 해당 응시생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인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면접관들은 응시생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민원 서류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제공되고 있는 음성 변환 출력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음성 변환 출력기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 시군청에 비치돼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2015년 장애인 스키학교가 오는 19일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2차 접수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숙소와 식사, 장비, 강습료 등이 지원되며 신청은 각 시도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설레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웠던 고향으로 가는 표를 구하기 위해 서울역 매표소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린 사람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겐 설레임보다 걱정이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날 귀성을 앞두고 코레일과 코버스 홈페이지에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접속자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이 그리운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이번 설날에는 장애인 귀성객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